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락입니다. 빅데이터 기초 실습 7주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7주차 2강에서 우리가 추천 차트,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 그 다음에 피벗 차트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엑셀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차트를 왜 해야 되는지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왜 작성하냐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차트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란 수치 데이터를 보기 좋게 가시화한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체가 지닌 메시지가 가장 쉽고 잘 전달되도록 정리한 것이 차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차트는 1000마디 말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의할 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적합한 차트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지의 이해를 돕는데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표현해주면 좋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구성하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성 요소의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전환, 여기는 변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전환함으로 인해서 또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를 먼저 보겠는데요. 차트 요소가,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예를 들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X축, Y축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막대형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 이 차트 요소들을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 쉬운 차트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뉴에서 보면 차트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메뉴를 클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보시면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추천 차트 배웠고요.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3차원도 있고 가로막대형도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가로막대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 해볼 거는
2차원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이걸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차트 구성 요소라 하는 것은 이 차트 제목, 그 다음에 범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계열, 여기를 데이터 계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있죠. 차트 제목 수정하고 범례 같은 경우에도 다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로축, 여기를 가로축이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차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차트 요소들이 있죠. 축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축 제목은 지금 없습니다. 축 제목이 클릭이 안 돼가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X축, Y축, 축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금선 없앨 수 있고, 생성할 수 있고, 범례 이렇게 생성하고 없애고 생성하고, 범례가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는 걸 아래쪽으로 일단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요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 차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요소에 보시면 일단 차트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더블 클릭하여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때 차트 위에서 기본적으로 차트 위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음으로 하면 차트 제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 표시, 이렇게 기타 제목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요 색상은 뭐다는 걸 지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아래쪽에 표시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이 이제 그림 영역이고요. 크게 가장 큰 영역이 이제 차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에 어떻게 차트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보시면 축 제목,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금 설명했던 것들 다 있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제목은 축 제목의 표현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는 축 제목이 없었죠. 세로 축 제목, 가로 축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나타내는 축을 더블 클릭하여 축 서식, 축 옵션에서 축의 최대, 최소 값이나 단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처럼 축 제목도 더블 클릭해서 변경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엑셀에서 보시면 값을 나타내는 축,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별 뭐 연도별 최고점, 최저점, 뭐 평균의 값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고 점수 이렇게 뭐 제목을 붙여줘도 축 제목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하고 데이터 테이블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데이터 계열 혹은 개별 데이터 요소의 세부 정보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요소에서 위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 데이터 레이블이 요 점수 요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은 차트에서 차트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테이블을 같이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차트 요소 플러스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를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 값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크기를 확대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데이터 레이블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차막대, 그 다음에 눈금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막대는 오차 한계 및 그 표준 편차를 한눈에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량, 그 다음 백분율, 표준 편차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의미 없는 게 되지만 데이터량이 많고 데이터 규모가 클 때는 이런 부분 통계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그 자막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의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서 오차막대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 뭐 표준 오차량,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 중에서 하나하나의 데이터 계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추세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계열 2017년도의 최고치가 되겠죠. 최고점. 그 다음 2018년의 최고점, 2019년도의 최고점, 2020년도의 최고점. 이 데이터 계열 하나를 택해서 데이터 추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추세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서식을 이용해서 추세를 나타낼 유형, 뭐 지수 형태라든지 선형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향후 예측,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요게 추세선이잖아요.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우하향하는 곡선이니까 점 최고점 점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경기가 예를 들면은 경기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뭐 표현해 줄 때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자막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눌러주면 최고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고점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선을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는 최고점이 이렇게 우하향하는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2017년도에 100점이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80, 그 다음에 2019년도에 95, 그 다음에 2020년에 70,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2018년에서 2019년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우하향 곡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선형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선형으로 표시가 된 거죠. 지수 형태로 되어지면 뭐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변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선형 예측이죠. 예측.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꼭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빠른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레이아웃은 차트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엑셀에서 보시면 엑셀에서 보시기 전에 차트 전체의 구성 요소 배치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로 개별적인 요소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통해서 데이터 계열의 너비, 그 다음에 겹침을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이 있죠. 차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요소 추가라든지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색 변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변경도 차트 디자인, 차트 스타일, 색 변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든 데이터 계열의 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폴트의 색상이 있죠. 그게 뭐 마음에 안 든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을 더블 클릭해서 개별적으로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데이터 계열을 더블 클릭 잠깐 처음부터 한번 해보. 차트 디자인 했어요. 차트 디자인, 차트 스타일, 그
그 다음에 색 변경 여기 있죠. 색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에 색상형이 있고 단색형이 있는데 단색형은 그라데이션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청색 계열에서 연해지는 거. 그 다음에 파란 그라데이션이죠.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그 다음에 이건 주황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회색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황금색 그라데이션. 이거는 파란색 그라데이션이 되겠습니다. 단색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회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요. 그래서 A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색상에 따라서 마음껏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전환은 행렬 전환. 그래서 아까 봤던 데이터를 이 행과 열을 갖다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전환은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행렬 전환을 하게 되면 축의 데이터가 전환이 됩니다. X축을 Y축으로, X축의 데이터를 Y축으로, 그 다음에 Y축의 데이터를 X축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요. 디자인에서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행렬 전환. 데이터 행렬 전환 하면은 이렇게 전환이 됐죠. 어떻게 전환이 됐습니까? 지금 2017, 2018, 2019 잠깐만 요거부터 추세선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렬 전환하게 되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금 여기는 지금 행렬 전환된 게 지금은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전환하게 되면 최고점, 최저점, 평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범례를 보시면 2017 파란색이 2017, 주황색이 2018, 그 다음에 회색이 2019,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이 2020 이런 식으로 값들이 X축 행과 열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전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행렬 전환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은 지금 최고점, 최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값들은 최고점, 최저점, 평균 이렇게 세 개를 봤잖아요. 평균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평균을 삭제를 하고 평균 데이터를 제외를 하고 이 최고점, 최저점만 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차트 클릭 시에 워크시트에 표시되는 차트 데이터 범위의 가장자리를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밀게 되면 차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데이터 행과 평균 데이터 열을 제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20년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2020년이 삭제가 되었죠. 이렇게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안 보이죠. 2020년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값, 평균이 안 보이죠. 평균. 여기에 보였던 평균이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차트 범위를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방대할 때 이렇게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그래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순서 및 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데이터 순서하고 요 데이터 순서가 있잖아요. 평균, 그 다음에 최고점, 최저점, 평균, 최고점, 최저점. 요 데이터 순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위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을 해서 순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시 여부, 여기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표시 여부, 요 최저점을 표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오른쪽에 보면 체크박스에 체크가 해제돼 여기 체크박스 체크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최저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점을 빼고 평균간 최고점을 볼 수 있을 때, 아니면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요. 엑셀에서 보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했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여기를 클릭하죠. 여기를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지죠. 지금 아까 삭제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삭제된 걸 원위치를 안 하고 지금 해서 요 2020년가 나와지는데 요것도 한번 2019년도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까 평균은 아까 부분에서 없어졌으니까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최고점, 최저점만 나오죠. 그 다음에 연도는 2017, 2018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을 이렇게 해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차트 필터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서 차트 필터 단추를 클릭을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숨길 계열과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일단 데이터를 아까 원위치를 시켜줬죠. 원위치 시켜줘서 여기에서 필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최저점 클릭을 하게 되면 최저점과 2018 예를 들어서 2018을 체크 해제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18도 필터링 됐고
그 다음에 최저점도 필터링이 되었죠. 그래서 최고점과 평균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파크 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라인은 기본적으로 차트는 차트인데 이 여러 개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것은 맞지만 하나의 셀에 표현되는 이 차트를 스파크 라인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에 삽입되는 작은 추세의 차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파크 라인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 데이터, 그러니까 선 스파크 라인이죠. 요거는 이제 열 스파크 라인인데, 선 스파크 라인을 보면 요 데이터에 대한 추세죠. 추세 차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예를 들면 차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렇게 돼서 세로막대형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의 셀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차트를 스파크 라인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강조하고 서로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열 스파크 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값을 크기를 비교를 합니다. 열 스파크 라인은. 그 다음에 선 스파크 라인은 데이터의 변화, 그러니까 열 스파크 라인은 이 크기를 비교를 하죠. 이 크기를 좀 알고 싶어 할 때, 그 다음에 선 스파크 라인은 추세, 변화하는 추세,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선 스파크 라인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패 스파크 라인은 음수라든지 손익 계산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성패 스파크 라인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 지우고요, 옮겨놓고 삽입의 스파크 라인이죠. 삽입의 스파크 라인인데,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꺾은 선 스파크 라인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범위를 설정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B3에서 D3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을 배치할 위치 선택은 이렇게 확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됐죠. 추세가 이렇게 된 건 스파크 라인 색 지금 비슷한 색이라서 안 보여지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스파크 라인, 선 스파크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파크 라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 스파크 라인 그룹에서 원하는 스파크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열 스파크 라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성패 스파크 라인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스파크 라인 만들기,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치 범위, 위치를 선택하고 한 개 셀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데이터가 20,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라인 생성은 빠른 분석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 후에 빠른 분석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Q를 하든지, 그래서 스파크 라인 탭에서 원하는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빠른 분석은 지정 범위 오른쪽에 스파크라인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일단 스파크라인은 여기에 범위가 이렇게 선택됐고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고 확인키 누르면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색상을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선택, 예를 들어서 범위 선택 후에 빠른 분석 도구에서 스파크 라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럼 만들어졌죠. 아니면은 컨트롤 Q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파크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라인을 하고요. 표시에서 해당하는 지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메뉴에서 보면 높은 점, 낮은 점, 그러니까 최저점, 최고점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스파크라인에 표시할 색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스파크라인 두께는 스파크라인 색에서 두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색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점, 낮은 점 여기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하면 여기가 확대가 됐죠. 여기 확대가 됐는데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한번 확대 안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스파크 라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낮은 점, 높은 점, 낮은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낮은 점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최고점 이렇게 이제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라인 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로 내려갈 경우에 스파크라인 그룹에서 축에서 가로축 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음수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양수만 있을 경우에는 이 축이 필요가 없잖아요. 요 축이 필요가 없는데 음수가 있으면 가로축을 추가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겠죠. 이 내려가는 게 이제 음수고 올라가는 게 양수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가열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하는 거, 필터링 하는 거, 마지막으로 스파크 라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주차 수업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8주에는 중간고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하지 않고 이제 9주차부터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8주차에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시험을 치든지 과제를 대체를 하든지 하고 LMS의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